안녕하세요, 차 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은 등 운동, 그리고 허리 통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노곤노곤하고 졸리시죠? 그래서 그 방법, 졸린 것에서 좀 일깨우기 위한 방법, 그리고 등 운동을 잘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허리 통증에서 조금이나마 완화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영역에 대한 것은 하나에 대한 툴로 이루어질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오늘 저희가 해줄 것은 정거근이라는, 일반인들한테는 갈비뼈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실 텐데요. 정거근이라는 근육을 좀 풀어줄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정거근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체간이 바로 선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의 방향으로 정거근을 조금 풀어주는, 즉 약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정거근은 사실상 갈비뼈라는 곳은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이미 바람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린 복부에 대한 힘이나 그다음 정거근에 대한 힘 같이 공용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호흡근도 짧아질 수밖에 없고, 즉 호흡을 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호흡근이 짧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졸릴 수밖에 없는 패턴화가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려주는, 즉 정거근이라는 갈비뼈라는 자체가 이렇게 앞에서 조이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조이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 몸에 대한 신체 전면부가 수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수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눈도 앞쪽으로 쏠리면서 감길 수밖에 없고, 계속적인 졸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 라운드 숄더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에 앞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등은 말릴 수밖에 없고, 그 형태가 된다면 나는 등 운동을 하면서 견갑대, 날개뼈 주변부에 대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반대로는 광배근에 대한 운동, 옆에 대한 근육 운동은 좀 더 수월하긴 하겠죠. 대신에 우리가 등 운동은 광배근 운동만 해서 옆으로만 퍼져 놓는 게 아니라 앞뒤에 대한 형태도 만들어 줘야지만 체간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정거근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정거근 푸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배워보실 건데, 어떻게 하실까 하면, 자, 지금과 같이 매트를 깔아 주시고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시는데 우리 가슴 흉근 바로 아래쪽에 그 정거근이 위치해 있거든요. 정거근에 대한 위치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럼 그 뼈에 대한 위치만 우리 감각을 익히신 다음에 홈롤러를 대고 굴려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20번씩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해주시면 좋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만 딱 해보시면은 그에 대한 체감 확실히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로 허리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올려드렸듯 외측 관근 그리고 장경인데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번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하시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등 운동을 하는데 등에 대한 느낌을 잘 못 가져가시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운동을 하고 나면은 훨씬 더 크게 가져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거근 푸는 것을 제가 20번을 한번 양 사이드로 굴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럼블롤러를 대고 이 상태에서 반대편 손은 주먹을 쥐고 땅을 짚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발은 세워주시거나 앞뒤로 세워주시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두 발을 이렇게 펴주시거나, 이 상태에서 결국에 내 몸에 대한 체중을 실어서 풀어주시는 건데, 자, 체중을 실어서 풀게 되면은 생각부터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몸만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왼쪽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우측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먹 쥐어주시고요. 그 다음 팔꿈치 괴고 발 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이렇게 20개씩 굴려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자, 전곡은 풀어주는 거는 지금과 같이 폼롤러로도 풀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폼롤러가 익숙해진다면은 럼블롤러를 이용해서 꼭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전거근이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조직들은 부드러워야 되고 그 속에서 힘이 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뼈처럼 굳어져서 그냥 응집만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깨지기도 쉬운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영상이고, 사실상 전거근을 강화시키라는 이야기만 많지 전거근을 오히려 풀어주라는 이야기는 사실 아직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익숙한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런 질문이 좀 들어오실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대한 것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뼈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모든 게 다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 지방이 많은 뼈, 지방이 없는 뼈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이 없는 뼈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가 그 곳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가락 우리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지방이 없는 뼈. 그리고 발가락 우리가 정말 많이 쓰죠. 그래서 지방이 없는 뼈. 그리고 안면 쪽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표정을 가꾸다 보니까 지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적은 뼈. 복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뼈라고 해서 다 그냥 위험한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뼈 겉에 근막이라는 친구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근막을 풀어주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또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로 다가갔으면 좋겠으며, 오늘 영상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하기 위해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